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묻는 거는 오늘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앉아서 결정을 해요. 아픈 분들에게 물어봐야 거기 맞게 하지. 괜히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조금 우스워지니까요. 저 뒤에 선생님 지금 들어오신 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네, 7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7시 반에요?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전에 선생님 그 문막에 계실 때 예, 예. 그때 한번 가서 뵀었는데 아, 그래요. 잘 안 되시죠? 예. 제 처가 류마티즘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류마티스. 예. 저희가 요번에 이제 윤동혁 PD의 건강선언에 은에 대해서 새로 우리가 2편을 올렸거든요. 은을 차고 입고 걸치고 해서 하나 나갔는데 꽤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고 연락이 오는데 그 은을 왜 그리 허리에다 그렇게 차야 되느냐?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팔아야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파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는 거 조그마한 거 하면 2, 3만 원도 되는데 그 30돈이나 되는 걸 허리에 둘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은 뭐가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혀 이러잖아요. 그 기가 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기라는 것을 우리 몸에서는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경락을 현대말로 하면 프리모 시스템. 피가 도는 혈관이 있고요. 혈액 속에서 배추밭에 물 주듯이 하루에 20리터 정도 체액이 빠져나가요. 근데 혈관은 무균이고 혈액 밖은 균이 살아요. 그럼 체액이 균이 감염이 돼서 소모가 되고 마지막 2리터 정도가 다시 심장 가까이 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갈 때 만일 균에 감염된 체액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피가 썩어서 폐혈증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액이 들어오는 임파관 곳곳에 임파절이라 그래서 가래토시 쓰는 거 있잖아요. 몽골이. 거기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딱 싸서 이제 죽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있고 임파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3의 순환계라 그래요. 이 경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만 발견이 돼요. 근데 워낙 가늘어서 이걸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특별히 색깔이 나타나게 염색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냈는데 맨 처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북한에서 발견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김봉한 교수라는 경성대 서울대 전신 출신이에요. 근데 왜 북한에서 가능했을까요? 김일성에게 반대하는 반동 분자들을 생체 실험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덮어졌다가 4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이 소광섭 교수라는 분이 그 염색법을 발견해서 이 프리모 시스템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원래 그 프리모 시스템을 북한에서는 봉한관이라고 했습니다. 김봉한 교수가 밝혔기 때문에 이건 세계 최초예요. 경락에 침을 맞는데 경락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동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을 조사했더니만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가 흘러요. 당뇨가 왜 안 낫까요? 줄기세포가 재생을 못 해주니까 못 낫는 거예요. 경락이 뚫히면요. 조직이 잘 재생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흐르느냐? 전자가 흘러요. 에너지가. 자, 여러분 침을 놓으면 이렇게 꼽아놓고 있지, 그죠? 이 침이 안테나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땡겨서 밀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소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이 아플 때 팔찌를 목걸이를 감아만 놔도 팔이 안 아픈 거는 에너지를 땡겨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흐르는 것이 뭔가 하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근본 물질들이 이 경락을 흘러가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혈액의 생명력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경이란 말은 사람은 머리와 발 쪽으로 이게 큰 줄기가 있어요. 강처럼 큰 줄기. 그걸 경이라 그래요. 락은 아주 색강처럼 가는 잔뿌리들. 그걸 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이 말은 뭐가 막힌 겁니까? 경락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을 찾을 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반지나 이런 걸 뭡니까? 팔찌 이런 걸 차면은 여기서 회전하는 에너지가 은은 에너지 증폭제예요. 돌면서 이걸 뚫어주기 때문에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만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자전거 막 삐딱삐딱 하잖아, 그죠? 근데 잘 갈 때는 이게 자세가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팽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게 삐딱삐딱하게 요동치잖아요. 회전력이 좋으면 똑바로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기 충전 드릴 압니까? 모터가 달려가지고 눌리면 이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회전력이 좋으면 잘 파고 들어가고 회전력이 약하면 안 박혀. 똑같아요. 우리 몸도 이게 회전하는 에너지가 세야 아래 위로 경락이 뚫혀요. 경락 뚫는 운동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아는 분 손 들어봐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뭐였어요? 예, 아이들은 태어나서 잼잼잼잼 하고 뭐해요? 도리도리. 자, 여러분 손가락 끝에 지문이 다 회전하는 물결이에요. 그죠? 가마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게 자세를 잘 못 잡아요. 경락이 안 만들어졌어. 그래서 경락을 뚫기 위해서 엄마가 뭐 가르쳐줘요? 예, 도리.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사모님 해보세요. 이게 머리로 가는 경락이 어떻게 될까요? 잘 뚫히겠죠. 노동과 운동과 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노동은 같은 근육을 반복해서 써요. 운동은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줘요. 춤은 도는 게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자, 우리 어릴 때 서너 살 됐을 때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애들이 뭐 합니까? 요즘 손녀들 보면. 방바닥을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요. 왜요? 기분이 좋아 그래. 왜 그럴까? 뭐가 뚫히니까? 아래 위로 경락을 뚫어줘서 생명 에너지 대사가 잘 되니까. 요 사랑이도 보면 뭐 계속 돌아 계속. 기분 좋아 그래요? 안 좋아 그래요? 순환이 잘 되니까. 우리는 어른이 돼서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버려요. 그럼 경락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젊어집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춤은 추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하는 모든 춤의 기본 동작은 회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가수 송창식이 다 알죠? 그 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죠? 그분은 매일 하루 2시간씩 돌아요. 많이 돌면 6시간 돌고. 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방 4m 방이 있어야 공연을 가요. 뭘 해야 되니까? 돌아야 되니까. 이 처음에 돌 때는 어지럽잖아요. 계속 돌면. 김연아가 계속 돌지요. 피겨스케이팅. 뭐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야, 우리가 계속 돌면 어지러운 게 없어지고 자세가 발라져요. 뭐가 뚫히니까? 경락이 뚫혀지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한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면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도는 운동. 팔 벌리고 돌아버려요, 그냥. 어떤 형태로도 훌라후프도 좋고 도리도리도 좋고 뭐가 좋아요? 도는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락이 아래 위로만 있으면 옆으로 도는 맥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외발로 선다는 것은 팽이처럼 뭐는 어떻게 하는 맥이 있다는 겁니까? 회전하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전하는 맥을 대맥이라 그러는데 그게 허리에 있어요. 허리에. 대맥이 허리에 있다고. 단전이 그 축이에요. 축.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드는 걸 할 때 힘을 제대로 딱 쓰려고 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야 돼. 이게 대맥의 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전하는 힘이 약하면 아래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 힘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맥의 에너지를 갖다가 증폭시킬까 하다가 뭐를 생각해낸 거예요? 허리에 차는 은허리띠를 생각해내서 그걸 차본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 내가 여기서 뭐 그게 좋다 그러면 또 음파는 장사꾼이라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음을 오늘 우리만 뭐 시장에 가면 다 음 팔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은허리띠 하나 하면은 죽을 때 가면 딸습니까? 안 딸습니까? 안 따라요.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쓰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근간에 하나 배운 겁니다. 저도 이게 뭐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뭐 어떤 경우가 돼서 이제 침을 놓게 되는데 이 침 놓는 분이 특이하게 머리에다만 침을 놔요. 여러분 머리에 침 맞아 보셨어요? 보통 가면 이런 데도 놓고 머리에도 놓잖아요. 이거는 거의 머리에만 나. 왜 그럽니까? 하니까 침의 기본은 머리입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봅니까? 왜 합니까? 하니까 이게 피가 다 뜨거운 피가 머리로 고여가지고 머리가 다 순환이 안 돼서 다른 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침을 놓고 머리에 사회를 하는 걸 보고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 우리가 머리가 열받으면 뭐가 열린다 겁니까?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다 보니까 그 열받은 피가 다 꽂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도 우리 사모님매로 오고 치매도 오고 다 그런 게 뇌 혈류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저기 직원 중에 하나가 뇌종양을 2번을 수술했어요. 그 다 못 긁어냈어. 뭐 살아봐야 자꾸 이게 막 먹게 되니까 여기 우리 이제 직원으로 같이 생활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빛을 하나 우리 이제 판매하는 걸 사가지고 심심하면 이렇게 끌고 이렇게 자가 왜 심심하면 저기 뭐 은빛으로 끌을까? 뭐 저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와서 물어봤지요. 머리가 이게 한쪽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없으면 뭐가 비었다 겁니까?
골비였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얘가 이 언어도 조금 안 좋아하는데 열심히 막 글을 읽고 해서 아주 힘도 넘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건강하고. 그럼 물었더니만 운전하다가 지가 피곤하면은 이 은빛을 가지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빗는데 머리를 이렇게 빗다 보면은 피로가 싹 꺼져버린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 铅빗 가지고 이렇게 빗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쟤는 그냥 그 머리가 길고 쇠가리가 있으니까 쇠가리 끌고 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빗질, 비듬 탈모에는 나무 빗질이 최고 이래가지고 중앙일보에 2006년 5월 26일 날 기사가 났어요. 여기 봤더니만 재미있는 게 생명보험회사 전직 임원 강상규 씨는 요즘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우렁찬 목소리도 그렇거니와 모발이나 피부 상태를 보더라도 환갑을 바로 앞에 뒀다고 믿기 어렵다. 김 씨만의 건강관리 비결은 바로 천년 빗질에 있다. 탈모 증상이 있던 김 씨는 나무로 된 빗으로 빗질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6개월 전부터 빗질을 시작했다. 김 씨는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면서 30대 중반부터 귀 윗부분에서 시작해 머리 전체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고질적인 편두통이 있었는데 3개월 정도 빗질을 했더니 말끔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내 얘기 아닙니다. 그죠? 김 씨는 하루를 빗질로 시작한다. 술자리 다음날 아침에는 이 양반도 술을 마시네. 빗 마사지로 술을 깬다. 사무실 책상 위에도 항상 빗이 놓여 있고 양복 주머니에도 빗을 담고 다닌다. 두피나 모발뿐만 아니라 욕조에서 팔다리 몸통을 빗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면 혈액순환에 더없이 좋다. 자주 감기 몸살을 앓곤 했는데 빗질 덕분인지 요즘은 잔병 치레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이 그러면 경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침을 놓고 사혈을 한다면은 빗질하는 거하고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빗질을 했더니 대머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빗으로 한번 빗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의료법에서 침술 허가가 없는 사람이 침을 놓으면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뭐 사혈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 옛날 조상들은 뭘 했습니까? 머리를 길게 하고 뭐를 빗었어요? 빗질을 했어요. 빗질. 근데 이제 은으로 된 빗은 피가 말이죠. 순환이 될 때 혈관도 마이너스고 적혈구도 마이너스로 코팅이 돼가지고 이게 엉기지 않는데 피가 엉겼을 때는 정전기예요. 이 사이에 플러스가 생겨서 정전기가 일어나요. 근데 은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대주면 정전기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럼 빛 중에서 어느 빛이 제일 좋을까요? 은빛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어차피 뭐 은이 아니면 여기 나무빛도 괜찮고 빛을 갖다 머리를 매일 빗어만 줘도 우리가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르몬 대사가 잘 되고 편두통이 없어지고 대머리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순환이 잘 된다면은 이거 별로 돈 드는 것까요? 안 드는 것까요?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침을 오랫동안 넣은 사람의 경험에 말하기를 자기는 다 나는 건 아니지만은 해봤을 때 머리 쪽에 침을 놨을 때 제일 효과가 좋았다.
그만큼 우리가 머리가 뭘 받습니까? 열받는다 이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왜 머리를 찔러요 하니까 증세는 허리에 오지만은 막힌 거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 뭐 암도 그래요 하니까 자기 견해는 암의 원인도 머리가 막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보가 암 걸린 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이 많겠지만 특히 우리 사모님 뇌 혈액순환 장애로 이게 얼굴에 이렇게 이게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가 좋겠어요? 팔 벌리고 도는 운동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빗 가지고 머리빗을 여기는 보니까 한 번에 한 100여 회씩 하래요. 뭐 빗을수록 또 머리가 더 안 이뻐지겠어, 그죠?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좀 긁어주고 머리도 자주 빗고 그것이 건강을 준다면야 그거 별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빗 하나 조그만 거 이런 거 주머니 넣어가 다니는 게 뭐 큰 어려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도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우리가 이제 촬영한 거 해놨지만 아토피도 정전기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먹거리부터 저녁을 좀 굶겨주고 저 은제품 좀 쓰시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그 애들이 놀 때 있죠. 놀 때 신발 양말 신기지 마세요. 맨발로만 잘 놀아도 아토피는 없어져 버려요. 맨발로 흙을 디딜 때 몸에 뭐가 빠져나가니까 정전기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너무 아이들을 너무 감싸고 땅과의 접촉이 없어지면서 생긴 게 뭐 같습니까? 아토피예요, 아토피. 이 관절염 환자들은 언제 더 심합니까? 비 올라 그러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비가 올라 그러면은 왜 몸이 더 쑤시고 아플까? 하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예 하나 지었어요. 그 이름 뭔지 압니까? 기상병. 날이 좀 비 올라 그러면 아프니까 기상병이라 그래야지 뭐 무슨 병이라 하겠어요. 근데 그 원리가 재미있어요. 기상병은 멀리서 이제 비구름이 오잖아요. 비구름이 올 때 구름은 하늘에서 보면 그 구름의 크기가 태풍 같은 거 올 때 보면 적어요, 커요? 엄청 크죠? 그 구름의 윗부분은 플러스예요. 전기로 치면. 밑부분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 덮고도 남을 비구름이 이렇게 오면은 마이너스는 남녀로 치면 누굽니까? 여자. 플러스는 남자. 그러면 처녀, 총각. 그러면 서로 좋아할까 싫을까요? 좋아하겠지요. 그러면 밑에 구름에 미친 마이너스면은 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쁜 여자가 저기 오면은, 아가씨가 오면은 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몰려들겠지요. 그래서 이 대기에 있던 모든 플러스는 그 아가씨 만나러 다 가버려. 마이너스 만나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리 위에 구름이 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의 공기는 다 뭘까요? 플러스예요. 그러면 우리 혈관의 혈액순환은 혈관벽도 마이너스고 적혈구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붙지 않고 이렇게 적혈구끼리도 마이너스끼리니까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플러스가 딱 몸에 들어오면 와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플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려요. 그러면 피가 하나씩 돌던 놈이
주먹만한 덩어리가 돼서 순환이 되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괜찮아져요? 비가 오면 그쳐버려요. 뭐가 되니까? 땅으로 플러스가 가서 접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탤런트 김무성 씨가 그랬죠. 그 한동약품에 신경통약 썰감 선전할 때 보면 허리 두드리면서 뭐가 올려나 그랬어요? 비가 올려나, 비가 올려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밟고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땅을 디뎠을 때 내 몸의 살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발이 다 절연이니까. 근데 이게 민물이 잘 정전기를 빼줄까요? 바닷물이 잘 빼줄까요? 자, 전기는 쇠가 잘 통할까요? 플라스틱이 잘 통할까요? 야, 그렇죠. 바닷물은 금속이 많잖아요. 미네랄. 그러니까 바닷물은 들어가면은 청정기를 아주 잘 빼줘요. 최고 잘 빼줘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 프로그램 좀 찾지 말고 평생 몸에 쌓인 뭐 좀 빼라고요? 정전기 빼라고 우리가 프로그램 안 하는 거예요. 좀 뭘 했으면 좋아하세요? 다리 좀 걷고 맨발로 저 갯벌 위를 어떻게 해요? 쫙 한번 걷고 오면 몸이 가벼워져 버리고 정신이 맑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 일본 씨름 하는 스모 선수 올려놨죠. 그 사람들 뭐 뿌립니까? 왜 소금을 뿌릴까요? 소금을 뿌려야 몸이 땅에 대고 있을 때 뭐를 많이 빼줘요? 정전기를 잘 빼줘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부정탄다고 했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 땅과 접촉되지 않으면은 병이 와요. 그 대표적인 게 아토피고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뒤에 우리 자매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경우는 몸이 차면 안 돼요. 차면. 차게 하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죠. 제일 해로운 게 관절염 환자에게 제일 해로운 게 과일입니다. 단 것은 꿀이고 조청이고 엿이고 올리고당이고 과일이고 어떤 것도 끊어버리세요. 그럼 금방 좋아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식곤증 오죠. 졸리잖아요. 피가 어디로 몰립니까? 뇌나 팔다리 피가 전부 위로 몰려요. 이때는 아랫배 대장의 피도 위로 몰려요. 중요한 거는 위장과 대장은 반대로 일한다. 위장은 낮에 일하게 돼 있고 대장은 밤에 일하게 돼 있어요. 밤에 위장이 일하면 대장의 피가 위장으로 와서 아랫배가 차요. 여러분들이 아랫배가 차다는 것은 저녁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열이 어떻게 나느냐? 열이 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서 근육세포에서 태울 때 나는 열. 두 번째는 이제 말한 대로 양계장에 닭똥 띄우는 데 가면요 70도 열이 나요. 인간의 대장에서 음식이 발효될 때. 근데 인간의 대장에서 발효되는 음식은 유일하게 곡식 부위니까 생채소나 생과일을 끊고 곡식 위주로 먹어서 여기서 띄워질 때 60, 70도 열이 나면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장의 똥을 갖다가 제2의 장기라 그래요. 간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라 그래요. 근데 변을 봐서 그게 모양을 못 갖추고 퍼지고 냄새나고 가스가 차면 그건 썩은 겁니다. 내 장기 하나가 망가진 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장이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뭐 폐나 심장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대장은 잠잘 때 일을 해요. 자, 대장이 일을 하려면 위에 음식이 채워져야 될까요? 비워져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좀 굶어봐라. 그러면 아침, 점심 먹은 곡식을 저녁을 위로 비웠을 때 이것이 대장에서 띄워지면서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이 열이 혈액을 타고 순환할 때 몸이 따뜻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요. 여러분들 다시마 많이 먹지요. 예, 이왕 다시마 먹을 바에는 좀 구워서 먹든가 티각을 해 먹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영광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핵 분열이 할 때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죠? 화력 발전소가 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몸에도 방사능이 필요해요. 인간의 몸에 필요한 방사능의 이름이 K40,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입니다. 이것이 뭐 곡식 중에는 콩에 좀 많고 그 다음에 표고에는 더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어딘가 하면 다시마입니다. 1초에 700개 정도의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가 다시마에 대면 막 삑삑삑삑 막 소리가 대단하게 납니다. 근데 우리가 뼈골이 시리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 뼈 속에 이 칼륨 40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면 뼈가 시릴까요? 안 시릴까요? 안 시려요. 근데 이것은 이 칼륨 40이라는 미네랄은 볶음국식 먹을 때도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태워져야, 탄화돼야 그 안에서 분리돼서 몸에 잘 흡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다시마를 그냥 끓여만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현미밥처럼 흡수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우리 뭐 다시마 한 많은데 뭐 왜 다시마 한 파느냐? 이 하도 몸이 춥고 냉한 뼈골 시리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마를 구워 가지고 환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다시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굽든지 좀 튀겨가지고 그런 걸 한 조각씩 좀 먹어주면은 칼륨 40이 흡수가 좋으면 이제 찬바람 무고 추워질 때 막 바람만 쐬도 뼈골 시리다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콩, 이런 것들은 아주 이게 칼륨 40이 좀 많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재미있는 것이 암 환자들이 뭔 치료를 받습니까? 방사능 치료 받지요. 방사능 치료라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원자핵은 그 주위를 전자구름이라고 해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방사능은 이렇게 파장이 탁 가면서 이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 가지고 이 근본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걸 좀 많이 먹어주면은 평소에 우리가 몸에서 비정상적인 암세포 생기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방사능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중국의 광둥성이라든지 미국의 덴버라든지 일본의 그 온천 그 라돈 방사능 물질이 그 몇 배나 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방사능이 수치가 낮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우리는 방사능 하면 죽이고 파괴하고 나쁘다고만 했는데 그 도가 넘지 않으면은 외래 인간의 몸에 유익하다. 자, 볶음국식이 좋지만 이것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몸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던 그 자연 방사능, 특히 칼륨 40이나 이런 그 미네랄들이 우리 몸 안에 부족할 때는 사람이 몸이 냉체질이 되고 습해져 버려요. 그럼 습하면 우리가 곰팡이 끼잖아, 그죠? 그러면 균이 번식하고 병이 와버려요. 자, 대개 암을 일으키는 균이 곰팡이 균이 많아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균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곰팡이는 막 이렇게 막 번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팡이 균을 죽이는 게 중요할까요? 불을 피우면 없어져 버릴까요? 습해서 지붕에 막 습기 차고 곰팡이 낄 때 방에 불을 떼줘서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의 환경을 만들자. 그러자면 차게 하는 걸 좀 멀리하고 따뜻하게 하는 생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곡식은 열을 내줍니까? 예,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을 끊고 천일염을 좀 간간하게 드시면서 이렇게 두 끼 먹고 하면 몸에서 이제 열이 나게 되겠죠. 열이 나게. 이거는 뭐 한 2, 3일만 해도 금방 표시가 나버려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옷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옷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옷이 뭐를 많이 냅니까? 옛날부터. 속을 덮여주고 열을 내주니까. 다들 이게 습하고 냉해서 얻은 병이 대부분이고 지금부터는 계절적으로 춥고 습한 계절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내야 되는데 생채소 많이 드시고 생과일 잡수면 두 분 이제 가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원리를 알면 쉬운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이게 평생 과일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과일도 그게 아편처럼 중독이 됩니다. 계속 땡겨요. 그리고 과일을 먹는 사람은 간식을 끊을 수가 없어. 저혈당이 와서 막 하루 종일 먹어도 계속 먹어요. 근데 이게 간식을 딱 끊으면 일단 과일을 끊으면 간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꼭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찾던 사람이 거기서 일단 해방이 돼버려요. 그리고 몸도 이제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몸이 사실은 거의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죠. 그죠? 오토매틱입니다. 자동 센서가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신호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려면 자극제를 안 먹어야 돼요. 자극제를 안 먹는 대표적인 애들이 젖 먹는 아이들. 맞습니까? 젖 먹다가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밥을 주면요. 콩밥 안 먹어. 그렇죠? 김치 안 먹어요. 왜요? 단백질 소화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채소 먹어봐야 소화 안 되니까. 용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자극제가 들어가서 센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신호가 안 와. 육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몸 육감으로 뭐가 좋고 나쁘고를 분별할 능력을 소실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개혁, 이 바른 생활의 첫째 조건을 친다면은 물론 우리가 뭐 저녁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센서를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첫째가 뭐 안 먹는 것 같아요? 양념 끊는 거. 자, 여러분 지금
김장하려고 가고 고추 사놓은 집 있어요? 김장하려고. 고춧가루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오작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장사, 이제 마늘 장사 뭐 데모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국산 고추가 모자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고추, 마늘, 생강, 겨자 이런 양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몸에 센서가 살아나요. 그때는 우리 저 사모님 매로 막 먹을 때는 절대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양념 없이 먹다가 어느 날 저녁 한 끼 먹으면 내 몸에서 뭐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네가 미쳤냐 그걸 먹게 하면서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다시는 저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양념을 먹어가지고 센서를 갖다 마비시켜 놓으면 그런 신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최첨단 어떤 우주선보다도 정밀한 전자기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들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양념만 끊어줘도 우리가 냄새 안 좋은 거, 비린 거, 후각신경이 살아나면 그런 것들 스스로 안 먹게 된다. 어쨌든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주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씻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세제도 만들죠. 요즘 침대 같은 거 또 이거 뭐예요? 청소도 못해요. 매트리스를 어떻게 빱니까? 그게 그 찐득이도 있고 뭐 묻어도 냄새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처리하는 스프레이 세제 또 세제가 또 먹어도 괜찮은 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주방에 이렇게 그릇 닦는 세제 있잖아, 그죠? 그걸 깨끗하게 씻어 닦아도 한 사람이 1년에 소주잔 2잔씩 마신대, 세제를. 그럼 우리 세탁 세제는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간이 다 지쳐버려. 그런데다가 또 저녁 만땅으로 먹어버리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뭘로 오는지 압니까?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이 오면 기계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엔진 소리가 안 좋고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과속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몸이라는 자동차가 뭔가 지금 나사가 풀렸든지 기름이 새든지 전선이 합선이 일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대개 그 신호가 오면은 이게 뭐가 고장인가는 안 찾고 신경 안정제, 수면제, 알코올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일본서 목사님이 한 분 왔다 가셨는데 일본 사람 넷 중에 하나가 아주 만성 우울증 환자랍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곡식도 그대로 두 끼 먹고 잘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를 잘 추면 좋겠어요? 야, 춤을 좀 잘 춰봐라. 뭐 집에서 남편하고 손을 잡고 돌아도 괜찮아요. 혼자 돌아도 괜찮고. 또 아이들이 우리가 손녀들 오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노래하고 뭐 해보라 그래요? 춤춰봐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은 우리 몸은 회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죠? 회전하는 에너지가 잘 순환이 될 때
아래 위로 흐르는 경락의 흐름이 다 통과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무슨 질을 잘하면 돼요? 빗질을 좀 잘하면 된다. 머리만 잘 빗어도 건강하다면 대박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다 머리통에 에너지의 흐름이 막혔는데 그것을 두피 마사지 하듯이 빗질을 계속 해줘도 두통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예. 저처럼 이런 대머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게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잘 이해됩니까?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더하셔서 강건함으로 복된 가정과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예. 콩은 말이죠. 콩을 먹을 때 콩 볶아 먹고 방귀 안 나온 사람 없죠. 생목 오르고. 콩에는 BBI라는 콩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효소가 BBI라는 게 있어가지고 콩이 소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 단백질 소화 억제 효소는 냉동시키면 파괴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볶은 콩이 좋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콩 이렇게 볶아 먹으면 그 가스 차고 생목 올라간대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콩을 갖다 볶은 곡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콩은 물에 불리면 안 돼.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껍질이 얇아서 물에 불리면 다 반쪽알이 되어버려요. 콩은 이렇게 씻어가지고 곧바로 쪄야 돼요. 한 40분 찐 다음에 뚜껑을 열고 조금 두면은 귀키한 청국장 매주 뜨는 데가 나요. 그 냄새 아주 기분 나쁜 냄새입니다. 그러면 좀 뜨거울 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냉동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름 이거 한 달 더 버려요. 그놈을 파내가지고 잘 말려서 볶으면은 콩을 한 바가지 먹어도 가스 한 방울 안 생기고 생목도 안 오르고 소화도 잘 되고. 이거 돈 받고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볶은 곡식에 들어가는 콩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속이 편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수작업으로 다 못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해 먹는다는 그렇게 하시고, 내가 콩국수를 해 먹는다. 콩을 물에 삶잖아요. 그러면 좀 2, 3일이라도 얼려놔버려요, 미리. 그랬다가 그걸 파내가지고 갈아서 콩국수를 해놓으면, 콩국수 먹으면 가스 차고 얼마나 그 기분이 우울해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한 달이고 2주고 얼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뜨거운 채로 여도 괜찮아요. 예. 예. 그래가 볶아야죠. 볶아야 그게 그 안에 있는 칼륨 40이나 원소들이 이렇게 잘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건축을 했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나무로만, 지프로만 집을 넣으면 그 지프로 만든 집이 뭐 힘이 없잖아요. 바람 불면 이게 넘어가 버리고 불나면 타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금속 단백질이라 그래가지고 은이고 구리고 철이고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에 금속이 세포의 단백질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은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은은 살균제니까 구리하고 세포에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속 이온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드니까 소금에서 가장 많아요. 곡식을 태울 때 그 볶은 곡식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볶아서 먹으라 그러는 건데 누룽지 별로 도움 안 돼. 또 볶아 먹으라 하니까 우린 잘한다고 밥을 한 솥 해가지고 계속 눌리는데 왜 그러냐? 누룽지는 먹고 나면 계속 배가 불러와요. 태우기는 탔는데 세포 주머니를 터뜨리지 않고 태워놔가지고 물에 넣으면 이게 불어버려요. 물을 먹고 팽창돼서 불어버려요.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볶은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 쪄서 말려서 한 달쯤 숙성한 다음에 볶기 하루 전에 쉬운 예로 그 쇠가 여름에 이렇게 파이프 잡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잖아, 그죠? 그 열 전도율이 높은 그 놋대야 같은 데다 놋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게 마셔보면 놋내가 우러나요. 구리 이온이. 그런 물로 이렇게 하루 전에 이렇게 축여요. 딱 축여놨다가 이제 그 이튿날 이걸 물이 좀 스며든 다음에 그걸 후라이팬에 볶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껍질 섬유질 속에 수분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폭발할 때 수증기에 의해서 그 세포가 터트려지면서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됩니까? 이 곡식 하나 그게 만들어지는 게 최소 한 달 이상 돼야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 기계에 의해서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햇볕에 안 마르면 맛이 없어요. 우리 거는 왜 맛이 없느냐? 뭐 아파트 햇볕도 안 나는데 말려가지고 그 맛있기를 바란다는 자체도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고추도 무슨 초를 찾아요? 태양초를 왜 찾는데요? 벌크에 말린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원리를 알면은 이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뭘 숨기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가르쳐 줄겠는데 미안해가지고 그 누가 꼭 영업적으로 하는 걸 뭐 비방을 훔치는 것 같으니까 혼자서 쌀을 한 가마니를 쪄서 말려서 볶았는데 한 가마니가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죽도록 고생하고 그 폐기 처분 아니라고 애를 먹는. 우리가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제 그게 에너지 부족증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은이 에너지를 증폭시켜줘요. 그래서 저녁을 굶고 밥을 한 끼 소화시키는데 3시간 수면을 통해서 충전된 에너지가 빠지니까 저녁 한 끼를 굶으라는 겁니다. 굶는다고 해서 뭐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3끼를 2끼에 다 먹더라도 한 끼를 줄여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피가 만족을 얻으면 양이 점점 줄어서 많이 안 먹게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쇠가 무거워서 그 돌리겠어요? 뭐, 은을 갖다 길게 훌라후프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좋은 발상 같아. 은이 회전할 때 에너지가 더 좀. 네. 허리에 은을 차니까 돌려주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고객층이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나쁜 과자를 막 먹으니까 이제 그걸 대신해서 뭐 유기농 설탕 또 우리는 이제 빵은 설탕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애들 뭐 빵을 먹여야 된다고 뭐 밀을 또 씻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을 씻어서 미네랄이 풍부한 사탕수수 원당을 넣어서 빵을 하나 만들어 보니까 그게 지금 7,000원인가 7,500원 받죠. 근데 그래도 그게 타산이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수입밀 나오는 건 다 제초제 뿌려가지고 건조시켜서 밀 우리가 국수 라면 만드는 거 절대 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밀 갖다 씻어서 말려가지고 가루내가지고 해보면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가족들이 뭐 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걸 어차피 먹는다면은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다 그러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는 환자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딱 과일 끈다고 가족들 과일 한 톨도 안 주면 난리 나죠? 그렇게 본인은 절대 빵도 먹지 말고 과일도 먹지 말고 일단은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딱 만드시듯이 이거는 휘발유차, 경유차 정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맺는 채소는 우리가 먹는 채소가 아니고 곡식이었어요. 곡식, 견과, 과일. 제일 흔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곡식, 견과, 과일 세상에서 어느 게 제일 흔합니까? 언제나 주식이 곡식이에요. 곡식은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요. 과일 가지고 삽니까? 견과를 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주식은 곡식이에요. 채소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 한 8, 90이면 견과나 과일은 그저 10% 이하에서 조절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 가면 견과류 팔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제초제 다 쳤고요. 방부제 다 들어갔고요. 집에 먹는 밀가루에 벌레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장에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미생물들을 다 죽여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걸 외부에서 뭘 먹어서 채워봐야 불협함이 생기니까 이 살충제나 방부제나 제초제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장에서 내 몸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게 회복시켜 주자.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보고독이에요. 테트로톡신이라는 보고독을 먹어요. 그럼 보고독은 누가 만드느냐? 보고가 안 만들어요. 보고장에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이 만들어요. 근데 지금 보고 가가지고 뭐 보고 알을 먹든 보고 눈을 먹든 아무도 안 죽어. 왜요? 양식 보고니까. 양식하면서 얘들이 상처 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줘버려. 사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항생제로 인해서 보고장에 아르테르모나스, 테트로도톡신을 만드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보고 알을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나는 뭐 암에 좋다고 보고 알 먹었다. 뭐 원래 안 죽는 건데 뭐 그거는. 그만큼 우리 장의 생태계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망가뜨려 놓고 못 만드는 걸 외부에서 넣어봐야 그게 불협함이 생기니 원래 방법대로 돌아가자. 근데 과일도 보면 여러분들 사과 같은 거 포도 딱 먹고 한참 있다 혀 한번 맛보세요. 혀가 쎄한 게 에리하지. 그게 다 뭡니까? 다 농약이죠. 그런 걸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일이란 것이 이제 선악과가 돼버렸고 견과류요? 집에 개미 있는 목주주택에 놔둬봐요. 개미가 먹고 와서 다 죽어버려. 개미도 먹고 죽는 걸 우리가 왜 먹냐고. 그죠? 설마요? 저희가 호박씨, 해바라기씨, 알몬드 씨를 그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찾으니까 큰 것들을 갖다가 방에다 뒀어요. 목조주택이니까 개미가 있잖아요. 그 이튿날 갔더니 막 개미가 한 방 새카맣게 죽어 있어. 그거 먹고. 그거 알몬드 갖다 물에 씻어 보세요.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걸 그냥 볶아가지고 그냥 통에 담아 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먹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 기도한 이유는 저게 영상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찍어도 안 내보내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카놀라 기름, 저 옥수수 기름, 콩기름 전부 제초제 덩어리잖아요. 표고버섯 뭐 이렇게 들기름에 뭐 해서 하든지 어떻게든 맛있게 해서 잡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알면은 인간은 나물도 말린 나물, 시래기 이런 거는 질소도 없고 거의 이미 한번 독성이 분해됐기 때문에 그런 걸 먹고 하면은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 생채소 신화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전부 약과 질소로 키운 거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게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갔다 그래도 그것이 개들이 계속 장에서 살까요? 못 살까요? 죽어버립니다. 만일 개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평생의 유산균 한 병이면 끝나지요. 쉽게 우리가 매일 먹어봐야 매일 죽는 놈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을 굶어주면은 장에 있는 토착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되면 유산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나쁜 걸 먹고 또 그걸 뭐 어떻게 하기 위해 먹는다는 건 안 맞죠. 항생제를 많이 써보세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대변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유산균이 들으면 대변 이식 하겠어요. 그래서 편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녁을 굶어버리고 먹거리를 바꿔버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걸 우리가 그 새치 혀의 만족을 위해서 양보하다 보니까 이게 끌려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센서가 망가졌으니까 애들 매운 거 양념 주지 말고 과일만 딱 끊으면 지가 안 먹어버려요. 뭐 어려워. 간단한 걸. 그렇죠. 이제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딱 잡고 이해를 한번 시켜버려요. 걱정만 땅이 꺼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저녁 굶어도 흙이 안 지니까 생활 패턴이 잡혀 나가죠. 음식 좀 바꾸고. 예. 아토피는요 가려갖고 그냥 그 순간에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예, 해주세요. 심할 때는 오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 데리고 좀 뭐라 그럴까 흙길도 좀 걷고 그죠? 맨발로 좀 놀게 하면은 철봉 운동을 좀 많이 시키세요. 철봉이 왜 좋을까요? 바다가 없으면 철봉이 좋겠죠. 철봉은 뭐가 잘 흐릅니까? 쇠니까 전기가 잘 흐르니까 애들이 철봉 잡고 놀 때 그게 밑에 그 피레침처럼 꼽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전기가 몸에 들어오고 그 애들 철봉 잡고 뭐 턱걸이도 좀 하게 하고 그 잡고 놀게 좀 해주면 빨리 좋아지죠. 뭔가 좀 재미있어야 또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얘기해 보세요. 그 이제 우리가 제거한다고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 스스로도 하루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루에 800g 정도의 죽은 고기가 만들어서 썩어져 나와요.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 그러면 그런 그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노폐물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생기는데 뭐 먹어서 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단지 기억할 것은 내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에 이상이 될 때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베지요. 엄마와의 혈액과 아이 혈액은 서로 교환이 안 돼요. 엄마와 아이는 혈액형이 다르니까 탯줄의 육모 조직을 통해서 영양분이 아이에게 옮겨지고 아이는 대사한 노폐물을 엄마에게 옮겨줘요.
근데 엄마가 간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자기 몸의 노폐물만 빼는데 셋업되어 있는데 아이마저 노폐물을 줄 때 그것을 오버돼서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연탄가스 취한 것처럼 취해서 어지럽고 토하면 임신 구토고 그것이 신장에 물을 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면 임신 중독이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출산이 되면은 독성을 안 뿜어주니까 그게 없어지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깨끗한 걸만 먹으려고 그러지는 말고 내 몸에서 그 기능이 있는데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지 말자. 무리하게 노폐물을 많이 생기는 게 저녁 식사, 고기, 단백질 음식, 그 다음에 뭐 술, 뭐 이런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과일 이런 것들만 좀 끊어줘도 내 몸에서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떡하는 거요. 예. 떡은 어떻게 하는지. 떡은 집에서 못 합니다. 방앗간에서도 안 해주고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에 밀을 싹을 내서 말려서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검정쌀이나 뭐 찹쌀이나 현미, 뭐 옥수수 이런 거, 콩 이런 거 볶은 걸 넣어가지고 따로 반죽을 해요. 따로 반죽을 해서 나중에 절편을 뽑을 때 비율을 잘 맞춰 넣어야 이 떡을 먹어도 생목이 안 오르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기존 방앗간에서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떡 만드는 걸 가르쳐 달라는데 뭘 해도 뭐 떡집에서 해줘요.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뭐 기계가 있어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재료를 하룻밤 먼저 숙성시키고 쌀은 쌀대로 불려놨다가 그걸 이제 배합해서 이제 만들.